랑랑님 추석에도 또 이렇게 밖에 계시는군요. 임장 왔습니다. 아 연휴인데 왜 좀 쉬시지 이렇게 또. 아, 이게 뭐 공감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집에 있는 게 더 힘들어요.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사실 더 고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 뭐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바뀐 아파트들도 좀 보고 좋은 거죠. 저희가 또 추석 연휴가 네. 좀 길잖아요. 맞아요. 연휴에 저희가 좀 어떤 거 하면 좀 네. 도움이 될지. 임장 가야죠. 임장이요. 네, 뭐 당연한 거를.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전라도 쪽을 좀 돌고 있을 것 같고요. 이번에 좀 가는 김에 좀 뽕 뽑으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되고 있는 분들은 또 가까운 곳부터 임장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. 요 태평로도 좋고 뭐 신암 뉴타운도 좋고 워낙 바뀌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가보신 적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가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명절이고 하면은 사실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타지에 가면 좀 임장하기 낯설기도 한데 여기서 쉽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네. 좀 있을까요? 일단은 뭐 타지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기회죠. 그래서 최대한 뭐 임장하는 거 추천드리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랑부포 회원분들은 항상 이제 책 한 권씩 챙겨 가거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책을 뭐 또 한 권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. 일상이 또 되어야죠. 그런 부분들은. 랑랑님은 뭐 책이면은 부동산 이런 투자 쪽으로 많이 읽으시나요? 아니요.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 책을 정말 한 권도 제대로 읽어본 게 없어요. 이제 경매로 부동산 시작했거든요. 이제 경매교육원에서 일을 좀 진행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어떻게 하는지 바로바로 실전으로 이제 투입이 되었던 상황이었었고 그 실전을 해가면서 이제 오히려 이론들을 좀 정립해갔던 상황이어서 부동산 책은 정말 뭐 이 책 읽어봤다라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아니면 자주 이제 저한테 부동산 책을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진실되게 추천할 만한 게 없다,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. 오히려 저는 이제 자기계발 책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나름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한다라고 쳤을 때 사실 부동산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. 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제가 부동산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. 실제 돈을 버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거와 더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수업 중에 책을 읽는 일상반 수업도 있긴 하거든요. 거기서는 절대로 부동산 투자 책을 보진 않아요. 실제로 서로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기계발 책들 위주로 다들 읽고 있고요. 다들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오히려 좀 실행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동기부여도 좀 되고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요. 이게 생각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. 네, 좀 더 행동력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럼 보셨던 것들 중에서 책들 중에서 네. 저희 연휴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네. 우리의 좀 동기를 좀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좀 괜찮은 책들이 있을까요? 네. 이 랑부풀 필독서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긴 한데 딱 한 가지 정도만 좀 추천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다들 뭐라고 하냐면 50억이요, 100억이요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.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. 사실 그 말이 뭐냐, 나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.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들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라거나 아니면 자산 100억 뭐 이런 목표들은 많이 들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마치 내 목표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목표들은 말 그대로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
하면 좋겠지만은 안 해도 그만인 그 정도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들부터 조금 나의 진정 목표가 뭘까?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?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좀 되는 책은 저는 원싱. 네,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저 스스로가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름 인생 책이다.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상반에서도 필독서로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또 뭐 모든 분들이 거기에 영감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뭔가 제목만 들었을 때는 네, 한 가지 집중해라 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맞나요? 딱 그거예요. 딱 하나. 나의 한 가지가 무엇인가.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원싱 말고도 또 다른 책을 한 가지 추천을 해주시나요? 사실 뭐 추천해드릴 건 많지만은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드리자면 또 뻗쳐나가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목표는 있지만 그런 목표를 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너무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누군가 물었을 때 나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나름대로 대답을 좀 하겠지만은 그런 게 이제 그냥 순식간에 떠올린 거다 보니까 사실 나의 진짜 목표도 아닐 뿐더러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지속하기 위해서 단연코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목표를 매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100번 쓴다 이게 아니고요, 내가 매일매일 뭔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적는 것, 이런 게 또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실제로 또 우리 일상반 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시고요.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책이 뭐냐면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역시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럼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서 랑랑님이 이번 연휴에 골라놓으신 책이 있는지. 저는요, 이게 이 자기계발서를 언제부터 미친 듯이 봤냐면 작년 10월부터 미친 듯이 봤어요. 그때쯤 이제 저희 랑부풀 단톡방도 만들어서 랑부풀 책 읽기를 또 진행했거든요. 얼마 전에 제가 딱 365일 차가 됐더라고요. 1년이 이제 된 건데 1년 동안 이제 이 책들을 정말 꾸준히 읽고 그리고 첫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읽었었습니다. 한 달에 최소 10권씩은 계속 읽었었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책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계발서들이 이제는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또 계속 추구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핵심적인 것들을 또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그 이제 필독서와 제 나름대로의 베스트셀러들을 그냥 두세 번씩 읽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읽었던 책도 한 번 더 읽으면 몰랐던 것들이 새로운 부분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. 맞아. 이게 뭐 정말 바로바로 또 매일 읽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한 2, 3개월 만에 다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다시 또 처음부터 읽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 처음 읽었을 때만큼의 감동이나 전율 이런 건 덜 느껴지지만 충분히 내가 이래서 이런 책들을 좋아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리마인드 시킴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. 저희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처음 접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책이든 뭐 투자든. 맞아요. 저희 랄라님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런 것들 쭉 이어오시고 네. 초반에는 엄청 몰입도 있게 하셨는데 네. 랑랑님이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. 이때까지 해온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걸 가지고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. 어떻게 좀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심리도 정말 안 좋을 때였고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이 랑부풀 운영하면서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통 안 좋은 시기 때 어떤 큰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책을 막 그만큼 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때는 새벽 6시에 사무실 나가가지고 독서 한 3시간 하고 저녁에도 2시간씩 하면서 최소 4, 5시간을 하루에 했었거든요.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. 네, 그래서 책 읽기를 뭐 열심히 한번 해봐라 라고 하지만은 결국 다 각자에게 맞는 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해보겠지만은 근데 뭐 일률적으로 적용할 만한
그런 지식은 아직까지는 뭐 떠오르는 게 없네요. 근데 사실 책 읽기 습관이라는 게 네, 어떻게 보면 좀 들이기가 어려운 뭐 그런 취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쵸. 쉽지가 않죠. 네. 네. 네, 라나님은 이제 벌써 일상이 되셨는데 네. 좀 어떻게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꿀팁 그런 게 네. 좀 있을까요? 그쵸. 뭐 정말 책 읽기가 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걸 하기가 힘들잖아요. 뭐 각자만의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니까 뭐 굳이 억지로 할 필요까지 있을까?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지. 그래서 목표가 확실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아니면은 그냥 정말 조금씩 시도해보는 식으로 하면 될 건데 결국엔 우리가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내 배경을.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어떤 게 되겠느냐.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. 이제 저희 일상반 이제 오신 분 중에 수업 다 듣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일상반이다 보니까 책 읽기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생 책 읽어본 적이 없대요. 그래서 책 읽기 어떻게 해요? 너무 싫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막상 같이 좀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생각보다 좋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황들 자체가 뭐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걸로는 독서 스터디 이런 것들 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혼자 사는 건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랑부풀 단톡방에서도 이런 책 읽기를 하고 또 100일차를 달성하게 되면 또 랑부풀 책갈피를 드리고 있거든요.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독서를 일상으로 만들러 좋죠. 좀 카메라 끄고 좀 가보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